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전학습 1회 4번에서 7번 문제를 다루고 있는 제시문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벌써 수능특강 막바지에 이르고 있네요. 지치지 않고 끝까지 힘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직관주의와 정의주의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 제시문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볼 건데요. 한번 같이 볼게요. 첫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이 자연주의 윤리학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관련된 윤리적 판단의 기준을 규범적 속성을 경험적으로 인식 가능한 자연적인 것에서 이끌어낼 수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이를 부정한다? 그러면 뭐예요? 자연주의와 이 B라고 하는 건 서로 의견이 대조된다라고 보는 거죠. 이 사람이 더 중요하게 보겠지, 훨씬 더 비중은. 무어는 열린 질문 논증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규범적 속성을 자연적 속성으로 정의하라는 것이 타당한지, 자연주의 윤리학자들이 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검증하려고 한대요. 무어에 따르면 인식의 주체가, 그쵸? 이 조음이라는 게 있어요. 조음이라고 하는 것. 조음은 욕구하기를 바라는 것인가, 욕구하기를 바라는 것은 욕구하기를 바라는 것인가, 이게 무슨 말이야? 철학은 이렇게 문제가 어려워요. 라는 두 질문을 떠올릴 때 그 인식에 명백한 차이가 있다고 했대요. A는 B인가라고 하는, A는 B인가라고 하는 질문이 있대요. 이 질문의 의미를 완벽하게 이해한 인식 주체가 A가 B가 아닐 수도 있다, 혹은 A가 B인지를 의심할 수도 있다라고 대답하게 된다면 A는 B인가라는 질문은 무슨 질문이 된다? 열린 질문이 나옵니다. 왜? 얘는 의심을 할 수 없어야지만, 그치, 완벽한 것이 된다라고 했었던 무어가. 그런데 A는 B인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만약에 의심을 한다라고 하면 이거를 열린 질문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B는 B인가, B는 B인가처럼 그 질문을 이해한 인식 주체가 누구나 예라고 대답하게 되는 질문을 우리는 닫힌 질문이라고 한대요. 만약 조음과 욕구하기를 바라는 것이 동일한 속성을 갖는다면, 얘와 얘가 동일한 속성을 갖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조음은 욕구하기를 바라는 것인가라는 것은 무슨 질문? 네 라고 답할 수 있는 닫힌 질문입니다 라고 한다고요. A 부분이야. 자연적 속성 B에 대해 인식 주체가 조음은 B다를 의심하지 않고 참으로 받아들이려면 조음의 분석만으로 조음이 자연적 속성 B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대요.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조음은 B이다가 할머니는 여자다와 같이 분석 판단. 포인트. 분석 판단을 할 수 있어야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할머니의 의미가 부모의 어미임을 알고 있는 인식 주체는 할머니에 대한 분석 판단의 과정을 거쳐 할머니는 여자인가? 라는 질문에 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조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 속성인 빨강, 노랑, 파랑 등과 마찬가지로 그 속성이나 내용을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는 뭐라고요? 단순 개념이죠. 그러니까 분석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 따라서 조음은 B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확실하게 답을 할 수가 없다. 무언 이와 같이 열린 질문을 통해 규범적 속성을 자연적 속성으로 정의하는 것은 자연주의적 오류를, 즉 규범을 자연으로 정의하는 것은 자연주의적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고. 조음의 정의와 같은 윤리적 판단은 추론이나 경험이 아니라 무엇에 의해서, 직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바탕으로 5번 문제 바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죠.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음은 B인가는, 그쵸, 열린 질문이다, 분명히 나왔었지. 할머니는 조음과 달리 단순 개념이 아니고 그죠, 분석 판단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조음은 B이다라는 분석 판단을 할 수 없다? 맞죠? 이게 얘기하고 있잖아. 할머니는 여자다는 참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됐잖아. 그치? 그럼 마지막 5번이네. 할머니는 여자이다는 자연주의적 오류를 범하는 명제다. 아니요. 할머니는 여자애는
분석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참으로 분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의 답은 5번이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요거와 관련된 7번 문제도 한번 해결해 볼까요? 7번은 보기가 있고요. 무어에 관련된 게 1, 2, 3번 선택지까지만 있어서 요걸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기 나서 학교에 지각하는 것은 나쁘다라고 하는 것. 무어는 가에 지각하는 것은 충분히 얘기할 수 있겠죠. 무어는 가히 나쁘다에 표현된 속성은 자연적 속성으로 정의될 수 없다. 왜냐하면 나쁘다는 좋음과 똑같이 뭐예요? 단순 개념이니까. 맞잖아. 적절하지 않는 거 찾는 거겠죠? 3번. 무어는 나쁘다의 분석을 통해 우리 나왔습니다. 나쁘다, 좋음 이런 것들은 분석 판단을 할 수 없다. 직관이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7번의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단락을 통해 가지고 A어가 등장하는데 A어는 또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나머지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어는 무어가 열린 질문 논증을 통해 자연주의적 오류를 주장한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서 A어는 무의 일부 인정, 인정. 하지만 그가 자연주의 윤리학자와 마찬가지로 윤리적 판단이 참 또는 거짓을 따질 수 있다고 보는 것에 대해 중요한 게 나오죠. A어는 무어가 자연주의 학자와 마찬가지로 윤리적 판단에 참 거짓을 따질 수 있다고 보았다고 비판했어. 요거 보면 6번 문제 잠깐 봐봐요. A와 B의 공통점 했습니다. A, 자연주의 윤리학, B, 무어 했습니다. 아까 나왔는데 안 푼 이유가 여기에 정확한 근거가 나와요. 6번, 그죠? 6번, A와 B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1번, 윤리적 판단이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렇게 해결을 해놓고 다음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A에 따르면 누군가에게 직관적으로 참이라고 보이는 윤리적 판단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거짓으로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윤리적 판단에 대해 상충하는 두 직관이 존재할 경우 그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은 불가능하다. 그는 직관에 의한 판단이 주관적 확실성만 줄 수 있을 뿐이며 윤리적 판단의 참과 거짓을 따질 수 있는 정당화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5번째 문장으로 갈게요. A어는 어떤 것에 대한 윤리적 판단이 실제로는 그 어떤 것에 대한 뭐를 표현하는 것이다. 윤리적 판단, 그치, 뭐라고요? 감정을 표현하는 거래요. 도둑질은 나쁘다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 도둑질에 대한 어떤 감정, 부정적 감정, 도둑질하면 나쁜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에 따르면 윤리적 판단은 단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일 뿐이며 그 무엇도 기술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로서의 적합성, 진리가 아니다. 따라서 윤리적 판단에 대한 참과 거짓을 판별하는 건 불가능하다. 참과 거짓은 판별 불가능하다. 이런 A의 주장은 이래 저래서 저래 하더라. 뒷부분은 여러분들이 읽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다 읽어주고 이미 7번의 답이 나왔기 때문에 4번, 5번은 적절하다라고 하는 정도만 확인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서 그 다음 문제를 해결할게요. 4번 문제. 자, 4번 문제입니다. 어떤 방법을 글을 썼느냐? 윗글의 전개 방법을 묻는 거죠. 윤리적 판단의 기준이 되는 여러 가지 규범적 속성을 외우라고. 윤리적 판단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지닌 학자들의 주장이 이게 가장 적절하네요. 그렇죠. A어, 무어, 그죠? 그 다음에 또 누구니? 자연주의 윤리학 등등 이렇게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이러면서 우리가 4번부터 그 다음에 7번까지의 문제를 또 간단하게 해결을 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